안녕하세요, 캐닥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비염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어요. 아이들의 비염 때문에 병원에 찾아주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. 그 질문 중 하나가 이 비염 유전인가요? 저도 있고 애 아빠도 있는데, 두 번째는 애가 킁킁대요. 킁킁대는 게 이게 틱인가요? 아니면 비염 때문인가요? 그리고 세 번째는 애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작은데 이게 비염 때문에도 그럴 수 있나요?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, 비염이 유전일까? 틱장애랑 비염이 관련이 있나? 성장에 비염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?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. 우리 아이 비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어머니들 혹은 아버지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, 비염은 유전일까요? 비염은 유전일까요?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네, 유전이 돼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엄마랑 아빠가 비염이 있으면 아이가 비염이 있을 확률이 한 70%에서 80% 정도 된다고 하고요.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은 비염이 있고 한 명은 비염이 없으면 아이가 비염이 있을 확률이 한 50%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 아빠가 비염이 있을 만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아이도 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이거는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전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유전이라고 할까요? 엄마 아빠가 생활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아이도 그 환경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적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비염이 없이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염을 호전시킬 만한 생활 환경들을 아이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. 간단한 걸 예로 들자면 온도나 습도,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는 약 24도 내외, 그다음에 습도는 50% 내외, 이 정도 공간을 아이한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. 이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거, 혹은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게 하는 거, 혹은 집진드기나 먼지, 꽃가루 같은 이 알러겐 으로부터 아이를 좀 회피시켜주는 것, 이런 사회적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비염에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든다. 그리고 엄마 아빠도 비염이 있다면 조금 더 호전이 될 거다 생각이 되고요.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은 아이가 킁킁대요. 아이가 눈을 깜빡여요. 이거 비염 때문인가요? 이런 질문이거든요.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거, 훌쩍임, 코 안에 콧물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되면서 눈이 깜빡여지게 돼요. 한쪽 코만 마시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, 그러면서 눈 깜빡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눈을 이렇게 깜빡이는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. 장애라고 하긴 뭐예요. 근데 습관화가 되는 거죠. 안에 코가 없는데도 콧등을 찡그리는 거, 이런 증상이 많고, 혹은 목에 후비루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소리를 내는 비염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런 게 습관이 돼서 틱장애처럼 보일 수 있어요. 비염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도 같이 좋아지는 게 보통 수순인데, 아이들은 내가 불편한 것과 그 불편감이 있을 때 개선되는 행동들, 그리고 그 행동들이 다시 없어지게 하는 것,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점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 행동들은 비염 증상이 없어지고도 계속 남아서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러면 비염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 이런 행동들은 엄마가 습관 지도를 통해서 잡아줘야 돼요. 너 킁킁대지 마 라고 해서 아이가 킁킁대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너가 불편하지 않은데도 이라고 하고 있어,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정확히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줘야 아이가 그 습관들을 없애고 개선할 수 있다.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. 너 킁킁대지 마 라고 하면 아이는 킁킁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. 마지막 많이 하시는 질문은 우리 아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작은데 이것도 비염 때문일 수 있나요? 비염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나요? 예요. 비염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? 라고 물어보면 일단 대답은 예스입니다. 면역력 관련 질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제가 주로 진료를 보는 아토피나 습진, 비염, 축농증,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. 특히 이제 비염을 예로 들면,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요. 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입으로만 호흡을 하게 되고, 코랑 입 둘 다 호흡하게 되는 아이들보다 산소 공급량이 적겠죠. 산소 공급량이 저하되고, 산소 공급량이 저하되면 아이의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방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장의 저하를 초래하죠. 그리고 아이 성장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먹는 거, 그 다음에 자는 건데, 아이가 비염이 있으면 잠자는데 방해를 받아요. 특히나 코막힘이 심한 아이들은 자다가 깨기도 하죠. 혹은 수면 무호흡을 호소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비염이 있으면 후비루 증후군, 비염이 심하면 후비루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목 뒤에 뭐가 걸려있는 느낌이 계속 나기 때문에 먹어도 맛을 잘 못 느껴요. 그리고 코가 막히면 냄새를 잘 못 맡잖아요. 우리가
먹는다 그리고 이거 맛있다라는 걸 느끼려면 냄새랑 이 혀의 미각 이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후각이 떨어지고 미각으로만 음식을 느끼면 이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5개죠. 신맛, 단맛, 짠맛, 매운맛, 떫은 맛. 요 정도를 느끼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냄새로 느껴지는 것과 그 5가지 감각이 합쳐서 와 맛있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이 냄새가 없어지면 그냥 그 5가지 맛만 맡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취향, 취사 선택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먹는 게 좀 저하되고 우리 입맛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죠. 수면장애, 식욕의 장애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다 했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하는 아이 비염에 대한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. 또 엄마 아빠들 이 영상 보고 계신데 우리 아이 비염이 있는데 이런 것들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우와 오늘 힘들었다. 텐션이 너무 낮아졌어. 힘내라 힘내라 텐션 더 시끄러웠어. 이 산소 공급량이 적으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? 산소 공급량